안녕하세요. 구리한 양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설거지만 해도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고 혹까지 커지는 느낌이 들 때 손가락 관절염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면 좋을지를 환자분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손가락 마디가 터질 것 같아요. 혹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구부릴 때 찌릿해요. 특히 5060대 이후에 손가락 끝마디나 두 번째 마디가 붓고 아프면서 딱딱한 혹이 만져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많이들 뼈가 다 닳아서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연골이 무조건 먼저 닳아서 시작된다로만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 쪽이 먼저 손상되고 두꺼워지면서 그 변화가 관절염 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관점도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 관절을 잡아주는 구조물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설명드리는지 풀어드릴게요. 먼저 손가락 관절염에서 흔한 증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끝마디나 두 번째 마디에 단단한 혹이 만져진다. 둘째,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서 잘 펴지지 않는다. 셋째, 병뚜껑을 열거나 빨래, 설거지처럼 손을 쓰고 나면 욱신거리면서 붓는다. 넷째,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더 아프다. 다섯째,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튀어나왔다. 골국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통증이 생기는 자리가 단순히 뼈가 다른 자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작은 구조지만 옆에서 관절을 잡아주는 측부인대가 있고 손가락을 펴주는 심근건 같은 힘줄이 붙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주변 조직이 두꺼워지거나 뭉치고 유착되면서 관절 주변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쓰면 마찰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뼈와 관절면 변화가 따라오는 흐름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비증이라는 범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 주변 순환이 잘 안되고 찬기운이나 습기, 노화, 과사용이 겹치면서 통증과 붓기가 나타나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손가락 관절염을 볼 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뼈 모양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특히 세 군데를 자세히 확인합니다. 첫째, 손가락 옆에서 관절을 잡아주는 측부인대 주변. 둘째, 만져지는 결절, 즉 골국 주변. 셋째, 손가락을 펴주는 힘줄이 붙는 심근건 부착부.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여기가 제일 아파요 하는 앞통점이 어디인지가 치료 방향을 잡는 데 꽤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자가 체크를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을 기록해보세요. 아침에 더 뻣뻣한지, 설거지나 빨래 뒤에 더 욱신한지,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특정 마디가 더 아픈지, 패턴이 보이면 과사용 구간을 줄이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마디 옆을 살짝 눌러보는 체크입니다. 손가락 마디의 좌우 옆 라인을 아주 가볍게 눌러보세요. 한쪽이 유난히 찌릿하거나 예민하면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 주변이 과사용으로 예민해졌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세게 누르는 건 금물이고 통증이 확 올라오면 바로 중단하세요. 세 번째, 펴는 힘줄이 붙는 부위 체크입니다.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 등 쪽, 마디 주변을 가볍게 만져보세요. 특정 지점이 유난히 뻣뻣하거나 누르면 통증이 도드라지면 힘줄 부착부 주변이 뭉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극은 피하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손가락 관절 앞통점 도침 치료를 쉽게 설명드리면 침과 칼의 중간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가는 칼 모양의 침을 이용해 두꺼워지고 유착된 조직을 섬세하게 풀어주어 순환과 조직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진행할 때의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앞통점을 찾습니다. 손가락 마디를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측부인대 부위, 결절 주위, 심근건 부착부 중에서 환자분이 여기가 제일 아프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시술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소 마취를 하고 과하게 깊게 들어가지 않으며 관절과 신경, 혈관을 피해서 안전 범위 안에서만 시행합니다. 목표는 세게 자극해서 한 번의 해결이 아니라 유착과 곽인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토침 치료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침치료와 약침치료, 물리치료를 함께 병행해서 통증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순환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치료만큼 중요한 게 생활습관 교육입니다. 손가락은 매일 쓰는 관절이어서 잘못 쓰는 패턴이 그대로면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안내도 꼭 드립니다. 토침 치료는 손가락 관절염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지만 통증 기간, 연령, 변형 정도에 따라 결과는 개인차가 큽니다. 이미 변형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통증 조절과 사용감 개선이 주 목표가 되고 모양이 완전히 돌아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실제 진료에서 자주 보는 경과 흐름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혹이 줄었는지를 먼저 보시는데 체감은 보통
통증과 사용감의 변화가 먼저, 그 다음 기능 개선, 마지막에 모양 변화는 그 다음 순서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완벽히 변하지 않더라도 병뚜껑 돌리기, 글씨 쓰기, 설거지 같은 일상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관리 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온찜질 1015분입니다. 찬물 설거지를 했거나 손이 뻣뻣할 때는 따뜻한 물에 손을 풀어주거나 온찜질팩을 수건에 감싸서 1015분 정도 데워주세요. 둘째, 가벼운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손가락 하나씩 천천히 펴고 반대 손으로 마디를 살짝 눌러 늘려주는 정도로 하루 23번. 통증이 심할 때는 범위를 작게 시작하시고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셋째, 손가락 쥐었다 펴기 운동입니다. 말랑한 스폰지공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가볍게 쥐었다 펴기를 1015회 하루 23세트. 너무 단단한 악력기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부드러운 도구가 좋습니다. 넷째, 설거지와 청소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뜨거운 물과 세제에 손이 오래 닿지 않게 고무장갑을 착용해주세요.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은 손가락 힘만으로 들지 말고 양손이나 팔, 몸통을 함께 쓰는 동작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입니다. 한 손 엄지로만 계속 터치하면 특정 마디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양손으로 받쳐들고 엄지와 검지를 번갈아 쓰거나 찹판 크기를 조절해서 손가락 부담을 줄여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한 번에 뚝 생기는 병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인대와 힘줄, 뼈와 연골이 조금씩 지쳐가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가 다 닳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으로 끝내기엔 초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손가락 관절염은 혹과 통증, 뻣뻣함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초기에는 인대와 힘줄 주변의 과사용과 유착의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치료와 함께 생활관리로 손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지속된다면 진료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버든 결절이 있어도 손을 덜 아프게 쓰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